네, 이번엔 수급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인데요. 어제 외국인은 이 제약 바이오주에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투탑으로 불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증권사에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 주시해서일까요? 어제는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바이오까지 강하게 매수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에코프로와 카카오를 사들였던 외국인입니다. 그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연속성을 보이는 쪽은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바이오, 유한양행 여전히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로는 SK하이닉스, HPSP를 사들입니다. 특히 HPSP는 현 구간도 강세를 보이고 벌써 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반도체 안에서도 HBM 키워드를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그 밖에도 LG생활건강,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LG전자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는 전장 사업 부분이 내년 최대 실적 전망치까지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외국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런 외국인과는 다르게 기관의 장바구니는 어땠을까 보니까 어제는 2차 전지 대형주에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던 기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에코프로를 사들였고요. 네이버도 함께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랬던 기간 오늘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소비주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도 있고 이에 따라 JS 코퍼레이션 어제는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아무래 퍼시픽까지 사들이고 있고 기간은 또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알테오젠을 선택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MC넥스, 하나솔루션이 매수 상단 기업으로 위치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다름 아닌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은 최대치였으나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에 관련된 하향 보고서가 쏟아져서 오늘장은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강하게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2차 전지로 또 LNF까지 삼성 SDI까지 담아냈고 그 밖에도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매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급에서 오늘은 또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이오주 좀 담고 있는데 저희가 바이오주 이야기는 또 따로 떼서 잠시 후에 또 할 예정이니까 다른 수급의 특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빠져 있다는 게 리스트업에 좀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지금 보니까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더 깊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0.2%까지 줄였는데 코스닥이 0.8%, 2차 전지주 대표적인 기업들 에코프로 BM 4에서 5%대, 또 LNF 5.7% 하락하고 있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5.69%, 포스코홀딩스 4.75%, 삼성 SDI가 4%, 포스코퓨처엠이 6%. 그러니까 총 상위주 내에서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시장의 전체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규 교수가 보는 오늘 시장의 가장 좀 두드러진 수급의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여전히 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해서 들어오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인에서 매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전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장에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문제라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사업부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런 전장 사업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겠죠. 뭐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경기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치에 좀 더 최근에 뭐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적어도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모양새보다는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거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추려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보면은 최근에 물론 뭐 어제는 외국인도 좀 팔고 오늘은 또 기관 매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버텨내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보인다라는 게 주요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버 고수는요? 저는 오늘 또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주 오늘 괜찮은 게 많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고점 혹은 역사적 고점이 63,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다시 6만 원대로 좀 올라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AI 관련돼 가지고 이 기업도 저 기업도 AI를 하겠다. 그리고는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는 HBM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보니 여기서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다라는 네. 점에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가 딱히 뭐 HBM에 대해서 이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는 그 중에서는 좀 더 변동성이 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고점 부근에서 시장이 다 고꾸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더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은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한미반도체도 그 주인공이고요. HPSP 저희가 또 반도체의 열정이 많으신 우리 김장렬 고수가 이야기했었던 HPSP도 오늘장 6% 넘는 강한 상승이 보이면서 다시금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순재 고수님. 네, 뭐 오늘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고 이제 네. 먹거리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뭘까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사료 관련주들은 지금 뭐 소바이러 뭐 램피 갑자기 램피스킨. 램피스킨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혼난데요, 혹. 네, 예.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뭐 설탕이나 아니면 뭐 제빵 이제 이쪽으로도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라면 쪽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네, 나올까요? 그 중에서는 삼양식품. 아, 관심 있게 왜요? 보시면 왜 좋을 것 농심이 같습니다. 아니고요? 네, 뭐 삼양식품 관련돼서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시장 뭐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3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3% 정도 증가할 걸로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좀 있긴 하지만 수출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해외 수출이 계속 이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라면 수출 중에 한 60%가 이제 삼양식품에서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라면 수출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도 라면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 이제 원화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왜 탄성을 질렀냐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주가와 떠나서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보다 최근에 그 농심에서 나온 더 레드 라면을 먹고 감탄을 했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네. 매운맛이라서 아 요거 대박 나겠구나. 아, 그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좀 덜 맵지 않나요? 아, 불닭볶음면의 그 매운맛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매운맛이 아니더라고요. 좀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드셔보셨어요? 두 개 다? 아니요. 안 드셔보셨어요? 안 불닭볶음면은 많이 먹어봤는데 아까 그 덜레드 덜레드? 그건 아직 뭐 비교 한번 해봐야겠네요. 더레드가 약간 어른의 매운맛. 불닭볶음면은 아이들의 매운맛?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에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아, 요거 이렇게 먹는 어른의 매운맛. 불닭볶음면 아 매워 이렇게 먹는 맛. 예,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전 제가 봤을 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이게 또 매체의 영향도 있고 그 BTS의 멤버들이 또 요 제품들을 워낙에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영향도 정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 수출액이 9월 기준으로 벌써 9,4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중국과 미국 현지인들에게 우리 K푸드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키우게 만든 그 원인이 됐던 게 라면이었는데, 관련해서 삼양식품을 또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테이버 고수도 한 종목 꼽았죠. 한미반도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자, 임순재 고수는 삼양식품, 이재규 고수는 LG전자, 테이버 고수는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2위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